안녕하십니까. 빠르게 변하는 전 세계 의료 환경과 의학 소식을 심도 있게 전달하는 메디컬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월 17일 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대 정원이 큰 고비를 넘기고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할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의대 정원 확정으로 인해 달라질 문제 꼼꼼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특별 초청을 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입니다. 예, 한국정책방송원 전 원장 하정대입니다. 의정 갈등 계속 점점점 심각화되어 가면서 지난 5월 17일 고등법원의 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어 가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고등법원 판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서울고법에서 이번에 나온 이제 그 의대 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제 각하 또는 기각이 됐는데요. 이번에 신청을 낸 분은 크게 세 분이에요. 대학 교수님하고 전공의, 그 다음에 대학의 재학생. 이게 세 직역이 있는데 대학 교수님하고 전공의는 제3자고 당사자가 아니다 해서 각하를 아예 내용 자체를 보지 않고 각하를 했고, 대학생들은 이제 의대생들은 당사자인 건 맞는데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학습고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유로 그걸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는데, 그러나 아주 중대한 공공복리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면서 그거는 기각을 했습니다. 1심에는 기각이 되었는데 2심에서는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님께서 많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료계도 내심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사법부, 법원, 판사분들의 성향이 정치적인 일에는 잘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초에 정치적인 부분이고 정치적인 어떤 통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판사라도 저희들은 이번에 뭐 대법원에 뭐 이렇게 갔다고 하지만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다. 어떤 판사가 대통령이 결정한 부분을 법원의 뭐 소위 일개 판사가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애초에 힘들고 저희들은 뭐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등법원의 이번에 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의 그런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공공의 이익에 더 우선한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의대 정원 계획은 정부 안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정대 원장님? 일단은 지금 이제 법원의 이런 판결로 인해서 정부의 이런 그 행위 자체가 절차면이나 아니면 내용면에서 하자가 없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물론 의사협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타협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 원칙, 큰 의대 증원하고 2,000명 일단 한다고 하는 큰 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의대생이 이제 늘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의료계 반발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부 입장은? 의사들이나 의대생들이나 이 정책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이제 정부는 뭐 일정대로 간다, 뭐 진행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일방 통행을 통해서 이거는 해결되어지기는 상당히 힘들다. 지금 젊은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미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전공의들을 제가 만나보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대생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정부에서 어떤 쇼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의료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사법적으로 수사를 해서 뭐 아까 전에 뭐 얘기했지만 뭐 압수수색을 하든 뭐 대법원이 판결을 하든 우리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복귀를 하는 시점이 5월 20일부로 지나 버렸죠. 3개월이.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계속 뭐 복귀 시한이 지났다는 것은 3월 달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3월 달은 또 복귀 시한 지났네. 4월 달, 5월 달, 제가 보기에 6월 달, 7월 달 돼도 실제로 전공의들이나 의대생은 입장은 유급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병원을 사직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시켜주는 것을 마치 그것을 가지고 유연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현실을 제대로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고 왜 심지어는 사직서 수리 소송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근로자로서 사직서를 냈는데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사직서 냈는데 수리 금지 명령이라는 게 어딨냐? 여기가 자유 대한민국이고 근로를 제공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직업이 사직서 내서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사장이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 유지 명령을 내리고 이것은 아주 그냥 자유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연세의대 학자님께서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은 휴학을 받아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불만은 의대생들은 휴학하고 싶다. 정부에서는 휴학하지 말고 계속 좀 가주면 좋겠다. 근데 개인의 자유 의사를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개인의 자유사 뭐 통제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 지금 자체도 의사들이 많이 모자라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앰뷸런스로 119로 이렇게 응급실에 갔을 때 해당 의사가 없어서 1년에 숨지는 사람이 무려 700여 명 되잖아요. 하루에 2명 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사가 적합한 의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명권을 자기 진짜 뭐 자기의 재산 모든 재산 이 지구보다도 중하다는 자기의 생명권이 박탈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정부에서 유급을 시켜달라는데 왜 유급 안 시켜주냐 이게 무슨 뭐 자유를 침해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모자라는 이 의료 현실에서 국민들의 좀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좀 자제를 해달라. 이게 유급이 어쩔 수 없이 계속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수강을 안 하게 되면 유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도 유예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아예 휴학하고 아예 1년을 쉬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의사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가 모자라니까. 그렇죠.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득시켜서 정부하고 진급시킨다. 만약에 저는 정부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되 이 자체 그러니까 의사 자체가 지금 모자라다고 해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의사를 더욱더 모자라게 만드는 이런 조치 부분들은 의사들께서 좀 자제를 해주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에서는 예. 의정협의체를 예. 의사와 정부가 1대1로 좀 하자. 다른 단체 끼우지 말고. 예.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결과가 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동호 회장님. 1대1 협의체도 협의체지만 지금은 기본 인식 자체가 제가 이제 조금 방금도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마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제 사실을 말씀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지금 국제화 시대라서 수많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녀들이 유럽에 미국에 전부 가 있습니다. 뭐 교포로 살기도 하고 유학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갔을 때 느끼는 게 대한민국 의료만큼 좋은 게 없다. 심지어는 미국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대한민국에 노년이 돼서 몸이 불편하면은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정말 의료가 다른 곳보다 시설이 나쁘고 치료 성적이 나쁘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야 되겠죠. 뭐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좀 몸이 많이 아프거나 하는데 저는 제 주변에서 여기서 몸이 아파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런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회원들이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마치 문제가 많은 것처럼 전제 사실에서 급하게 올해 지금 당장에 1초도 늦출 수가 없다. 의료계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거는 백년지 대계니까 천천히 검토해도 된다. 이 휴학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지금 3천 명에 내년에 1,500명이 늘어나고 4,500명이 내년에 뽑잖아요. 올해 또 3천 명 유급하면 7,500명을 같은 1학년에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지금 현재 이 3,058명이잖아요, 의대 정원이. 예. 근데 이제 2,000명까지는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인력을 현재 대략 각 대학에서 실제 늘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합치면 한 1,500명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가면은 이 상태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대학생들이 그대로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사실 각 일선 대학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인력 증원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유급을 당해가지고 아니면 휴학을 해서 내년에 같이 받겠다 그러면 더욱더 그 어려움을 대학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거죠. 이게 의사들이 저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학생들 더 잘할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려하지 않도록 해가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야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의사 어떤 그 협회나 아니면 의사들 대다수의 의사들의 그런 생각들도 같이 정부에 관철시킬 수 있고 또 실현해 나갈 수가 있다. 좀 그 부분을 좀 의사협회나 또는 의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의료가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을 하정대 의사님도 동의하시면서 그럼요. 의사들이 예. 그 헌신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데 사실은 의사 정원의 가장 핵심적인 발단 요인이 서울 수도권은 부족하지 않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방의 환자들이 의사들이 없어서 갈 곳이 없다. 지방의 응급실에 환자들이 없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은 이제 지방 시대다. 예. 그래서 지방에만 수도권 제하고 지방에만 의대를 정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동 회장님.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서울에 정원하는 부분은 지방에 어느 정도를 의대에 지원하는데 너무 많이 늘렸다 한다면은 지방에 의대를 정원해서 한다는 지방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가 어디냐?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장은 아니지만 경남이나 강원 이런 데가 이제 비교적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남, 강원보다 더 낮은 곳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더 낮은 곳이 경기입니다. 경기도입니다. 제가 경기도 회장이라서 인구가 1,300만인데 전공의 숫자가 인구 1,000명당 가장 적은 곳이 경기도고 가장 의사 숫자가 적은 것이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의료 취약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경기도 1,300만 도민들은 어디를 자기 병원으로 생각하느냐? 경기도 의료원을 자기 병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을 자기 병원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양보다는 질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수치적인 면에서 수치와 현실은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공무원들 보고 탁상 공론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그런데 드리는 지금 거예요. 이제 지방 의료원에서는 사실적으로 그 의사 한 명을 채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수익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의사 한 명이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그 월급을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수준의 반 정도 받아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월급을 많이 주면 월급 많은 대로 갔는데 지금은 어전원이 생기고 나서부터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의 어전을 다 가서 다시 복귀 현상, 연애 현상이 가면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 의사도 사실은 뭐 부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1시간 내에 적합한 의사한테 갈 수 있는 지자체가 우리가 226개 지자체 시군구가 있거든요. 그중에 98개는 1시간 내에 도달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이 대도시 특히 서울 집중 현상,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의사들의 집중 현상이 매우 우리나라가 심각하다. 지금. 근데 이동 회장님, 지금 지방 의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번 의료 문제를 발생해서 빅5 병원에 가는 부분들이 전공의들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느 정도 빅5 가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내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가거나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거나 대학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역 종합병원에 가니까 많은 어떻게 보면 의료의 차이가 없더라는 어떻게 보면은 불로소득이 하나 생긴 국민들의 인식이 그런 면에서는 또 뭐 힘든 면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지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의료를 수도권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럼 대통령이나 의료계도 그렇고 지방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향대로 한다면은 좀 더 서로가 협상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 회장님 또 좋은 묘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묘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이 있습니까? 묘안은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제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의대 정원은 좋은 것인데 왜 이 좋은 것에 대해서 뭐 의료계가 반대를 하느냐.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연 해법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이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현재 지금 당장에 내년에 의대생들이 8,000명 이상 뭐 교육을 한 교실에서 받아야 되고 졸업생이 나오지 않고 전문의가 나오지 않고 군의관이 배출을 되지 않고 이런 혼란이 눈앞에 보이면 왜 의사들이 자꾸 고집을 피워서 이런 혼란을 초래하느냐가 아니라 정부도 이때까지 안 한 거 1년 후에 하나 2년 후에 하나 큰 문제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논의하고 대화하고 해서 대화가 된 이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해도 늦지 않다. 근데 지금은 이 혼란을 누가 초래했느냐에 대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왜 정부의 정책에 불응하느냐? 그럼 의사들은 왜 정부가 일방 정책을 강행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1년 늦춘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동훈 회장님 말씀은 의대생의 한 명이 1학년에 입학하면은 전문의가 되어서 나오는데 군의관까지 합치면 16년 뒤에 나오는데 1년 좀 늦춰서 좀 협의를 해서 하면 안 좋겠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하정대 원장님 그 어떻게 사실은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사실 역대 정권에서 해보려고 했었죠. 근데 워낙 의사들의 다 실패했죠. 예, 반발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느 직역이나 강하게 반발하면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걸로 자기가 욕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하니까 이거 지금 이제 심지어 뭐 여론의 역풍까지도 무릅쓰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물론 이제 뭐 1년 좀 늦춰서 내년에 해보자 이렇게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걸로 가냐면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못한 원인이 그런 거거든요. 왜 이렇게 왜 올해 꼭 해야 되는데 근데 올해 꼭 못하면 내년에도 못하고 그 다음에도 못해요. 이게 왜냐면 의사들의 의견도 안 바뀌고 또 이게 지금 현재 현실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년 가면은 왜 올해 꼭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면 안 돼? 똑같은 논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보면은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거의 국민을 사랑하는 특히 또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두 분 다 의사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깊고 또 하정대 원장님께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는데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해법의 길이 없는데 이동 회장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의료는 그 백년지 대계입니다. 백년지 대계고 특히 의료 인력의 문제는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고 또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들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다. 의사들의 어떤 뭐 이권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 국민 건강을 파탄시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사의 직업적인 사명감 속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분야에 40년, 50년 자 예를 들면 의료계의 상당수 지도층이 나이가 60, 70대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입학생 나와서 졸업하는 때는 70, 80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70대 신분이 80대 신분이 지금 반대하셔요. 왜? 자기가 40년 의료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의사들의 어떤 뭐 경제적인 이익,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말한다는 식으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은 이거는 해결되기가 힘들다. 의사들이 순수한 마음을 좀 알아다 이해해야 되는 예. 입장을 좀 먼저 아니, 해달라 저도, 그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의사들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도 평균 수명이 매년 0.27세씩 늘고 있어요. 4년만 되면 1세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평균 수명 늘어나는 데서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예, 과거보다도 더. 그러니까 즉 의료 수요는 앞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는다는 건 명확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지금 1000명당 지금 OECD 국가 평균이 의사 3.5명 정도인데 우리나라 한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동우 의장님 오셔가지고 2.6명. 2.5명 된다고 예. 하니까 조금 그 사이에 더 늘어났는데 어쨌든 그러더라도 선진국에 비해서 한 40% 정도 모자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구 구조나 그리고 의료의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특히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시급한 문제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 당사 집단이 의사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집단하고 충분한 서로 소통도 하고 해가지고 같이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라도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좀 정부가 만약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숫자가 딱 2,000이 아니고 1,500이 필요하다든지 뭐 아니면 1,000이 필요하다든지 그런다면은 서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게 좀 더 합리적인지, 그리고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더 이상 의사가 부족해서 그리고 자기가 필요로 의사가 없어서 갑자기 그냥 죽는 사람이 700여 명 이런 사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의사하고 또 그리고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의사의 이동 회장님과 전 KTV 원장이신 하종대 원장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사실은 있습니다. 두 분 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이 건강권, 아픈 환자들이 생명에 대한 사랑, 두 분의 그 열정은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같은 그 마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해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디칼 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